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치코민 영어과 태열쌤입니다. 모두 6월 모의고사 잘 보셨을까요? 이번에 점수가 잘 나온 친구도 있고 생각보다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번 시험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봤던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는 어떤 심판의 날이다, 요렇게 바라보진 마세요. 네, 물론 공부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좋은 성적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로드맵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자, 이제 우리 11월 수능에 어떤 게 등장할지 알려주는 그냥 평가원의 예방주사다, 이게 가장 정확한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되냐면 단어가 생각보다 쉬운데 근데 해석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저는 너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해석도 되면 당연히 좋은 거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고1, 2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에 대한 뜻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뜻은 거의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제어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 단어는 이 뜻이야 이렇게 외웠는데 이제 이 단어는 요런 뜻도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해석의 뉘앙스가 맞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뭐지? 해석은 되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은 똑같은 단어를 수능에서 그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미를 바꾸고 그것을 확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다 보니까 인지적 부하가 굉장히 커졌을 거다.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 표제어 하나만 외운다기보다는 이제는 얘가 이런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양한 파생어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6월, 9월 모의고사에 딜루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딜루트는 여러분들 희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꿀을 희석시킨다. 우리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꿀에 뭔가 좀 물을 타는구나. 그렇지? 이건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수능 때 막상 뭘로 나왔냐면 딜루션, 우리 희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나왔어요. 청중의 희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청중의 희석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되나요? 청중의 희석? 뭐지? 관중에 물을 타나?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도 이걸 봤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쌤도 이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이 단어가 들어갔던 그 문장의 문맥상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그 단어가 변형될 때 단어의 어떤 뉘앙스, 세부사항이라던가 그 맥락도 함께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anipulate, 우리 조작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얘가 수능날은 뭐로 나왔어요?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작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기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단어가 계속해서 변화하는구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봤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더라도 한 번은 보고 가시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요것도 하나 좀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문장 속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졌다. 요거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주어라고 하는 더 패키지가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동사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수식어구가 요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읽는데 동사가 안 보여요. 동사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장을 볼 때 동사 찾고 주어 어딨지? 그쵸? 주어가 너무 길 때는 항상 맨 앞이 주어였는데 이런 식의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셨더라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다. 자, 즉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수식어구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연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요즘 새로운 수능, 그쵸? 이 신수능이 왜 어렵냐? 이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예요. 우리 수능 출제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쵸? 이제 출제위원장님이죠. 그쵸? 아니면 이제 그걸 내셨던 선생님들, 이분들을 이제 인터뷰했을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교육의 어떤 이점을 최대한 배제시켰고 학교 교육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온 친구들에게 이로움이 갔을 거라고요.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사교육을 들었던 친구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교육이라고 하면 인강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인강을 그냥 잠깐 1년 혹은 6개월 바짝 들었던 친구랑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내신을 착실히 공부를 한 친구랑 어떤 차이가 있죠? 물리적으로 공부한 시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내신을 따라온 친구는 다시 얘기하면 3년 동안 단어를 꾸준하게 공부했을 거고 문장 구조도 굉장히 꾸준하게 분석했을 거예요. 왜? 내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했을 겁니다. 자, 그런 친구들에게 유리한 거는 어떤 거냐면 문장을 다 읽게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우리가 요행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 있습니다. 여기에 요 단어 많이 나왔잖아. 그 답 골라. 야, 얘들아, 이거 다 읽으면 바보야. 그냥 앞에 연결사 지시어 찾아봐. 그 연결사 지시어 이거 연결시켜봐. 이거 왜 읽어? 이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에게는 전혀 그 활용성을 찾지 못했을 거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험도 같이 보시면 A번 앞에 지금 우리가 지시어, this나 this, that 혹은 우리 대명사, they, it 이런 친구들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시어랑 우리 대명사, 연결사 있을까요? 없죠. C번도 똑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그널 워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문제를 출제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해요. 그냥 영어 잘해라. 그렇죠? 그냥 독해력 좋은 친구들 너네 점수 가다가 요걸 의미하고 싶은 겁니다. 즉 이제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요행을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실력이 좋아서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듣기입니다. 우리 당연히 듣기는 무조건 다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지난 3년간의 수능의 그 문제 우리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뽑으면 여러분들 듣기의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EBS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반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듣기를 시험 때 틀리고 맞더라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과반수의 친구가. 근데 우리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듣기 풀 때 뒤에 문제 같이 풀잖아요? 그러면 뒤에 문제 막 10문제씩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다가 수능날 내가 만약에 5문제밖에 못 풀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 들어? 망했다. 재수인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영어 왜 이렇게 어려워? 결국 여러분 우리 지금 실전 연습할 때 물론 많이 푸는 거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듣기를 풀 때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내가 신중하게 했을 때 뒤에 몇 문제까지만 풀자라고 하는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각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듣기를 들을 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까지 풀겠다라는 스스로만의 가이드를 만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긴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익숙한 교실, 뭐 친한 친구들 있는 이런 시험장이 아니라, 그리고 편안하게 이어폰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전처럼 스피커 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전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제가 딱 3가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어휘입니다. 자, 1대1로 단순 번역 멈추기라고 했지만 정말 이것조차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1대1로 먼저 외우세요. 이건 수준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나는 이제 1대1로 다 외웠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단어장을 처음부터 다시 펼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번 6월 모의고사, 그쵸? 혹은 작년 모의고사, 재작년 모의고사, 우리가 소위 기출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그 기출 속에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어휘도 이번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떤 변화로서 쓰였는지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가장 좋은 공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구문의 뼈대를 찾는 연습입니다. 구문의 뼈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주어, 수어,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 구조를 계속해서 문장을 쪼개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수능 문장 굉장히 길다라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줄에서 3줄 정도 돼요. 그러면 그 2-3줄 안에서 내가 수식어구를 빠르게 괄호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 요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한다, 요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듣기를 실전처럼 풀 때 굉장히 빨리 풀지 말고 신중하게 천천히 스크립트 여러분들 다 듣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요즘 수능은 제가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그 쉽게 나왔던 진짜 1등급이 6%, 7% 나왔던 영어, 이제는 그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난도 수능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기계적인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가장 여러분들 요즘 수능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때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 우리 듣기를 포함한 마지막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늦지 않고 조금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고3 수험생들, 혹은 약술 논술에서 최저를 맞고자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 정말 강추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슬슬 2학년 친구들 중에서 나 정시 파이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수능을 조금 자신 있어, 수능하면 좀 궁금해, 도전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충분한 친구들한테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주 2회 수업을 하다가 우리 8월부터는 주 1회 수업으로 진행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클로징 멘트를 드리면, 여름은 기적을 만드는 가장 완벽한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름이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름은 무언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계절이에요. 비가 왔다가 금방 그치기도 하고, 그쵸? 메마른 땅이 갑자기 물이 넘치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계절이래요. 자, 그것처럼 우리의 성적 또한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11월에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본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